많이 배우고 많이 높으신 분들께 그분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도부가 이제 권영세, 권성동, 쌍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두 명의 전 씨가 있는데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자주 섞인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만약 대선이 열린다면 바로 2달 뒤인데 최근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 비상이 걸렸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미 전한길 씨 등등해서 3.1절 집회 우리 50만 명 모일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신지호 전 부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권영세, 권성동, 쌍권 위에 전한길, 전광훈 쌍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광장에 끌려다닌다는 게 자주 섞인 목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참 애매한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대놓고 대선 준비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장애 집회의 눈치는 봐야 되고 의원들은 또 장애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을 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것만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정말 국민들은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수의 어떤 이 빅보이스가 사실상 이제 정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 이 두 사람에 집중돼 있으면서 특히 예. 이 두 분이 최근에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UDT를 동원해서 제2의 계엄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그건까지 또 서슴지 않고 있고 일방적인 본인의 주장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집회가 거듭할수록 조금의 어떤 감정에 격앙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광장의 많은 분들의 어떤 이 여론만 따라가다 보면 예. 우리가 2019년도에 뭐 그런 한번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체제 때 그때 뭐 200석까지 간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103석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여론일 것이다라는 착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예. 제대로 된 선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아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대선판 열리면 다 아시다시피 핵심은 중도층인데 최근에 빨간색의 국민의힘은 10%포인트 급락했고 반면 민주당은 소폭 올랐다. 이제 탄핵 심판 막판 되니까 중도층이 뭔가 국민의힘에 약간씩 등 돌리는 거 아니냐. 최근에 특히 이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의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실 진보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이비 진보였어요. 진보 참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도 보수다. 국민의힘 책임도 있어요. 어제 광화문에 여의도가 집회하고 없고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막 빈집털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만 같다면 다 함께 모여서 50%를 넘기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성 지지자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뭐 최근에 조정은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데 탄핵 기각을 상정해서 전략을 짜겠다. 혹은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뭔데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스권이 아니라 부동의 일인 것 같은데. 대선화도 해볼 만하니까 너무 비관적일 거 없다. 이 정도면 권성동 대표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낙관을 하지 않겠죠. 저분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 같은데 예.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런데 지금 적극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제로섬 게임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겪었던 것처럼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베이스가 사실상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것인가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 대선 주자들이 더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내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면 현재 지지층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될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강성 지지층과 좀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도층 잡겠다고 지금 막 여러 광조 목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뭐 누군가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중간으로 급변침하는 게 이게 대선이 내년도 아니고 만약에 있다면 2달 사이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급변침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단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개념 규정까지 하고 달려드는데 예. 아니 왜 국내심은 지금 예를 들어 지도부가 어느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만 유념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언론에 공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의원총회 등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도 나와요. 예. 그 목소리들이 나중에 대선 주자가 특정이 되면 그 대선 주자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있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식으로 뭔가 당의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 부분은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 주자들이 해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지금의 당 방향과 관련돼서 여기서 만약에 2016년, 17년도와 같이 그런 꼴로 만약에 이번 대선 있게 된다면 대선을 맞이한다 그러면 저는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과 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빈집 털이를 했다. 여권 내에서도 뭔가 지금 중도 보수가 저쪽으로 막 갔기 때문에 저 이재명 대표 저런 거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짧게 네.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책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축하하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먼저로 돌아가면 또 망한다고 했는데 이거 칭찬입니까? 아니면 뭐 비판하는 겁니까? 글쎄 뭐 칭찬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이 베스트셀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그동안에 이 사실은 장외의 어떤 힘에 눌려서 이런 목소리들 중도 보수적인 목소리를 못 냈던 것이 한동훈 대표의 책 발간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앞으로 책 판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저렇게 장외에서 이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 실망하고 지금 아예 뭐 TV도 안 보고 아무도 안 하시는 그런 또 보수 지지층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 대변해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한 전 대표의 어떤 저는 역할이 아닌가. 바로 그 시점에 이 책이 나왔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결별하게 된다 그러면 예. 그 이별의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 그게 아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마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책 많이 팔려서 축하한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얘기. 벌써 좀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은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지거나 고개를 좀 더 들면 여러 지지자들부터 지탄을 받았다면 뭔가 꿈틀꿈틀한다. 또 한 명 있는데요. 일단 이분의 영상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저기 보면 본인이 턱걸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물론 턱걸이 본인 잘한다고 광고하는 건 아닐 테고. 최진봉 교수님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거 올려서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현재 74세시거든요. 51년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리스크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턱걸이로. 왜냐하면 그게 예.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잠식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대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 물론 본인이 올린 건 아니고요. 본인 예. 지지자가 올린 거예요. 근데 저런 영상을 굳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장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왜 본인이 건강하다는 걸 꼭 증명해 내야 되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턱걸이 6개 했다고 해서 건강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잠깐만요. 뭐 김문수 장관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예. 사실 보통 뭐 40, 50대도 턱걸이 6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열심히 하신 분은 그게 뭐 잘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저게 없는 무슨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거예요? 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예. 그러나 어쨌든 저런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 뭐 제가 무슨 김문수 장관이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걸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저는 김문수 장관은 정광훈 씨와 연을 끊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말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극우적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에 앞에 건 일단 잠깐 접어두고 뒤에 예. 말만 하면 예. 김문수 장관은 본인은 대선 후보가 왜 안 되냐? 건강과 나이 리스크가 사람들이 공격받는다고 하는데 최 교수 말씀은 예. 건강 여부 51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도 확장성과 강경 보수가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6개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예, 잘하고 계십니다.